발표했는데요. 재건축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역시나 두드러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특히 재건축 시장이 이에 따라 꿈틀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서울 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시장 반응들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핵심적인 사항들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재건축을 하려고 앞둔 그 단지에서 수익성이 많이 개선되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면적이 그 기존 그 발표되기 전보다 훨씬 넓은 면적으로 그 아파트가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데 기대를 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조합원을 사실 그 허가를 내야만 됐었는데 조합원 설립만 돼도 이제 인가가 나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양도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 그 조합원 지분까지 판매가 어려웠었는데요. 이 판로를 허용시켜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재건축 시장에서도 매매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번 대책에 나왔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소형 평형 의무 비율 완화, 그다음에 용적률 상향 허용 등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눈에 많이 띄는데요. 그 소형 면적이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으로 이제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전에 지난번 법에서는 그 60제곱미터 이하가 20%가 들어갔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85제곱미터를 60%로 완화시켰기 때문에 웬만한 이 60% 완화시킨 것도 지방자치제에서 결정권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 현재 재건축 시장에서는 좀 더 완화됐다는 것이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게 되면은 재건축 아파트에는 뭐 얼마나 혜택이 가는 겁니까? 약 지난번에는 그 1종 주거지역하고 1, 2, 3종이 다 틀린데요. 3종 주거지역인 경우는 210%까지 허용됐는데요. 이번에 거의 바뀜으로 인해서 250에서 300%까지 나오게 되면은 거의 한 그 개발 이익의 약 30%나 50% 가까이가 실질적으로는 그 더 수익성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개발 이익 환수로 해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소형 아파트 의무 비율이 완화되는데 원래 의무 비율이 좀 강력했었던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그 소형 의무 비율을 그 60제곱미터 이하로 20%나 또 85제곱미터를 그 40% 이상이나 이하를 하게 되면 거의 그 재건축을 하나만 한 결과였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것을 늘림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효과가 좋아지긴 했지만은 사실상 그 보금자리 주택으로 회수를 하게 되면은 그다지 그렇게 많은 이익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재건축 지분이 한 20% 이상 빠진 상태라서 특별히 지금 현재 나온 그 정책 가지고는 바로 착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게 재건축할 때 도움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우려라든지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나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울시라든가 이제 정부에서는 중소형 아파트가 사실 그 서울 수도권 안에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건축 지역에서 이 조건부를 하지 않으면은 건설회사에서 초소형 아파트나 중소형 아파트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면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나홀로 가구가 22%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또 서울시 자체에서는 소형 면적이 없어지면은 서민층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 재건축 허용을 하긴 하지만은 앞으로 물량이 없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중소형 아파트 값이 오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임대주택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임대주택 축소를 해서 서민층에 대한 보호가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재건축 시장에서는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서민층을 보호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서민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그 만드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허용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법적인 규제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지어지지 않게 되면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소규모 소형 평수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부동산 대책들 그야말로 이번에 종합판으로 한꺼번에 쏟아지게 됐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요? 특히나 이제 재건축 쪽 규제는 뭐 거의 대부분 풀려가는 것 같은데. 현재 그 재건축은 아무래도 이제 2,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요. 대부분 이제 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쪽에서는 주로 이제 아파트가 이제 오래된 그 개포 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잠실 주공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그 전체 면적에 비하면은 가구당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재건축 시장만 반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아파트는 반응이 없습니까? 일반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고요. 일단 그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반 아파트는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아직까지 하락을 계속하고 있고요. 재건축 규제 아파트는 결과적으로는 재건축 단지 내에서만 약간 상승하고 있고요. 그 조건으로 이제 재건축 단지에만 그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죠. 일반 아파트 신규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그 신규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아파트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약간씩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대책 중에 사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 이제 투기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계약 즉시 전매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그러면 상당히 될 텐데요. 어떤 부분 쪽에 관심을 두면 좋을까요? 계약 즉시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일단은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 아파트인데요. 아무래도 올 하반기에는 거의 18,000가구 정도를 지금 분양할 예정인데 그 중에서 약 8,000세대 정도는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8,000세대가 상당히 관심을 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대부분 이런 데는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하고요. 그다음에 중구 신당동의 레미안 아파트, 성동 금호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면적이라든가 가구수는 많지 않지만 대부분이 이런 아파트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분양가 계약금만 주고도 나중에 전매를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제 우려될 문제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계약금만 주고 사뒀다가 나중에 팔리지 않았을 경우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입주를 한 뒤에 전매를 해야 되는 거였죠? 종전까지는 그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아파트가 완공됐을 때에는 그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전매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도 전매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예. 자,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한 일반 분양 아파트 어디쯤에 좀 많이 좀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그 여러 가지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수원에 있고요. 또 그다음에 수원과 최근에는 이제 그 인천 쪽에서도 많이 짓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수도권에서는 그 현재 음막 강남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광교 쪽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지방에서 좀 떨어진 평택이라든가 수원, 그다음에 이런 코롱 같은 경우도 인천에서 짓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아직은 이렇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요. 그렇게 쉽게 많이 접근해서 청약을 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재건축 시장에 정부의 대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좀 꿈틀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하지만 반면에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여전한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중산층, 서민층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라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어떤 대책들이 조금 더 추가가 돼야 할 것인지 어떻게 지금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서민층에게 이익을 준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중소형 주택으로 해서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그 원룸 주택을 개발을 해서 그 보통 이제 한 블럭에 한 100가구 정도를 지어가지고 약 4, 5개 층으로 늘려가지고 약 200세대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이런 정도의 그 새로운 신규로 법을 개정해서 서민층을 위한 주택이 따로 나오기 전에는 기존 재건축을 완화해 준다거나 재개발 속에는 서민층 혜택이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자, 일단 정부의 대책의 포커스가 일단 서민층보다는 일단 거래 활성화에 더 먼저 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이제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아파트 말고 이 토지 시장 쪽은 어떻습니까? 네, 토지 시장은 현재 그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고 나면서요. 주변에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 보상 금액이 15조 원 이상 돼서 그런 그 보상 금액에 따라서 토지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정부에서 수도권에서는 이제 기존 산업단지 위주로 이제 공장을 하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는 이전을 굳이 하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 규제가 해제되면서 사실상 그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거나 수도권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없는 업체들이 상당히 그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는 법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